또 어떤 학교를 갔더니 학생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엄마들이 공부를 하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엄마들이 같이 밤샘을 하면서 공부를 막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행평가 자료를 만들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고 가시는 어머님들은 생각보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돼요. 뭐 평생교육학습원이나 이런 쪽에 가서 영수를 들으시든지 아니면 과학 과목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반고 쪽은 생각보다 준비할 게 많다라는 게 제가 요지인데요. 어떤 식으로 학교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올해 이제 8월 31일까지, 31일까지 이 두 개 안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하다 보니까 내년 8월 31일까지 넘어간 거죠. 근데 그 중간에 또 그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고요. 앞에 불을 좀 끄는 게 낫죠. 켜쳐도 상관없겠죠. 뭐 적으실 필요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어머님들 참고 삼아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절대 과목 평가를 할 수 있는 반영 과목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 중3은 이게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대입이 안 바뀝니다. 중3은. 그러니까 수능도 안 바뀌게 되죠. 그런데 재수를 하면 내년 여기 결과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면 중3이 절대 재수하지는 않을 학교로 가야 되겠다. 재수하면 굉장히 리스크가 커지는 거예요. 지금은 통합사회, 통합과학에서 두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현 수능 체제로 가면. 근데 재수를 하면 한 과목만 먹어요. 만약 이 체제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가면. 근데 거기다 다른 과목이 절대평가가 또 지금 처음 얘기 나왔을 때 이란 쪽으로 많이 기울었습니다.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쪽만 하자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어떤 쪽으로 설거머니 분위기가 흘러가느냐 하면 이안 쪽으로 가고 있어요. 전과목 절대평가입니다.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거예요. 만약 이안이 이렇게 돼버리면 전과목 절대평가가 된다는 얘기는 수능이 별로 영향력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목동의 일반고나 강남의 일반고는 거의 70, 80%가 수능에 목 메고 있는 구조거든요. 그럼 재수를 하면? 재수를 한다는 건 수능에서 내가 성적을 1, 2점이라도 더 올리겠다는 건데 학교에 대한 생활 기록부는 바뀌지가 않아요. 내가 다시 고3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고2로 갈 수도 없고. 학생부는 바뀌질 않는다는 거죠.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수시 일반 전형에서 재수생 비율이 거의 없는 그 자체가 재수를 해봤자 결과가 달라질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수를 안 하는 거거든요. 재수생은 전부 정시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가급적이면 올해 중3에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는 쪽이야. 중2는 내년에 학생이 돼서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중3은 재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준비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일반고 목동 쪽이나 강남의 특징이 뭐냐면 학생부 종합에 대한 준비가 별로 안 돼 있다. 현재 스코어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지금 통합사회, 통합과학에 대한 교과서가 쫙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교과서를 본 결과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중학교 과정이 70에서 80%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특징은 어렵지 않다. 그런데 융합적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지금 조금 골치가 아파요. 교과서를 보니까 융합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회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선생님은 융합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선생님은 과목별로 계속 지금까지 적응이 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옛날 식대로 가자. 그냥 물리, 화학, 생물 파트별로 나눠서 가르치자. 지금 일반고에서는 제가 친구를 통해서 얘기 들어본 대충 의견이 야, 뭐 별거 있겠어? 그냥 물리, 화학, 생물, 지학 나눠서 그냥 가르쳐. 우리가 어떻게 그걸 융합적으로 다 가르칠 거야. 내가 생물 선생인데 화학이나 물리를 내가 왜 가르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5년 전에 미국 수학 교과서를 본 적이 있는데요. 미국 수학 교과서에 그 중학교 1학년 과정이 어떤 식으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미적 과정이에요. 거기서 사진이 누가 나왔냐면 김연아가 나왔어요. 김연아가 3스핀 하는 게 쭉 나왔는데 이렇게 스케이트 칼날이 이렇게 45도 정도로 되어 있잖아요. 스핀을 줬을 때 마찰력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우리나라 교과서가 통합적으로 수학에 어떤 문제가 나와 있냐면 골프 이제 아버님들 좋아하시죠? 골프 팍 쳤는데 탄도가 있잖아요. 탄도. 이게 각도잖아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을 구하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뭐 2 플러스 x 자승에 가로 해가지고 곱하기 해서 루트 막 이렇게 해갔거든요. 그럼 애들이 잘 풀어요. 근데 이거를 골프 공이 날아가는 비거리하고 뭐 이렇게 대입해서 풀려고 그러면 애들이 완전히 딴 문제인 거예요. 이 딴 문제가 어떤 면에서는 인문계열 학생들한테 좋게 작용할 수도 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드디어 그렇게 목매어 외치던 교육부 관료들이 외치던 게 뭐냐면 항상 우리는 미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항상 미국식으로 가야 돼. 드디어 꿈에 그리던 미국식이 된 거예요. 미국의 SAT를 보잖아요. 우리나라 수능이라고 해요. 수능하고 굉장히 틀리죠. 수능 점수, SAT 점수만으로 뽑는 대학은 미국에 한 군데도 없어요. SAT가 만점 맞았다고 해서 그 학생을 그대로 프리패스 시켜주는 대학은 미국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프리패스잖아요. 서울대조차도 정시에서 우리가 수능 만점 맞으면 의대 가는 겁니다. 그죠? 1+2 조합으로 만약 과학을 했다면 걔는 만점 맞으면 무조건 서울의대 그냥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하버드 의대는 떨어집니다. 이 구조가 우리나라에 드디어 들어올 가능성이 생겼다. 수능이 절대평가가 되면 수능 변별력이 약해진다는 얘기고요. 그럼 대학에서 보면 지금까지 수능의 변별력을 믿고 뽑았는데 못 뽑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참고를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참고해야 될 게 뭐냐면 면접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논술을 볼 수는 없잖아요. 논술을. 근데 심층 면접으로 가면 논술 형태를 다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제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심층 구술 면접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 서울대는 합격을 못하고 불합격을 하는데 하버드에 그 다음에 도쿄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심층 면접 통과를 못해요. 예를 들면 외대부고 국제과정 학생들이 생활기록부 잘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동시에 지원하는 게 예일, 프린스턴, 서울대를 지원해요. 똑같이 서류 전형은 합격을 하는데 2차에 가서는 하버드는 통과를 하는데 서울대 면접은 통과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식 스타일의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가 여기에 맞추는 거예요. 국제적인 기준 딴 게 아니라 미국식 기준에 맞춘다. 그럼 외고가 통합적으로 되면 외고가 절대 불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외고나 국제고는 아메리칸 스탠다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뭐 외고 국제고를 가야 돼 못 가야 돼 내가 인문계열이니까 뭐 외고를 가고 뭐 이걸 떠나서 대학으로 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외고 국제고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결코 나쁘진 않다. 이거 자사고 폐지 때문에 지금 이제 상상고가 며칠 전에 이제 경쟁률이 최종률이 발표됐잖아요. 작년보다 20-30%가 떨어졌어요. 그 남학생들 같으면 1.76대 1인가 그래요. 그래서 걔네들은 2배수를 뽑기 때문에 1단계 다 합격을 했어요. 여자들은 3대 1 가까이 되기 때문에 체육이 B가 있는 애도 떨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남자 차별인데요. 왜 여자는 33%밖에 안 뽑는 거야? 그 상상고는 기숙사 시설이 여자가 그것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옛날에 뭐 남자가 대부분이었지 여자는 올 생각을 안 했거든요. 상상고 쪽에. 근데 요즘은 보니까 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 비율이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갑자기 뭐 우리나라 여자들이 확실히 남자보다는 지능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집에 가면 저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수학경시대 옛날에 내가 뭐 상 먹었어 뭐 이렇게 항상 외치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튼 지금 그 영향은 한류 드라마 영향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태양의 후예, 그다음 병원서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막 똑똑하게 수술 잘하고 그다음에 내과 진찰 잘하고 역동적인 사람의 의사의 표본은 여자. 근데 위에서 꼴통짓 하면서 갑질하는 것은 전부 남자. 지금 딱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학생들이 아직까지 의대 쪽으로 가는 비율이 너무 적어요. 우리나라 쪽에서는. 앞으로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학교나 그 다음에 상상고를 비롯한 청운고 이런 쪽에 이제 의대를 많이 가는데 잘 뽑아주지 않는다. 근데 이게 틀림없이 바뀔 거다라는 거죠. 하나고는 하도 여학생 비율이 높아지니까 아예 정원을 조정을 딱 명시를 했잖아요. 5대 5로 뽑는다.
그냥 놔두면 여자가 70%될 거야. 이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외대부고에서 한번 그냥 놔뒀어요. 그냥 놔뒀더니 자연계열에서, 인문계열도 아니고 자연계열에서 여학생 비율이 60%를 막 넘어가기 시작해요. 안 되겠다 싶으면 면접 경향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외대부고 면접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학생들이 굉장히 취약해하는 구조로 바꿨어요. 뭐냐면 외대부고에서 해보면 이게 남자애들은 좀 버벅대는 기능이 있어요. 똑같은 걸 100을 알고 있는데 여자애들은 한 120 정도 알고 있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데 남자애들은 100을 알고 있는데 한 6, 70 정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면접관들이 보면 거기 화술에 넘어가잖아요. 근데 화술에 넘어가는 면접 유형이 있고요. 화술에 상관없이 걔가 알고 있는 지식을 측정할 수 있는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경향을 그쪽으로 완전히 유형을 튼 거예요. 며칠 전에 모 신문사 기자가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올해 전국은 자사고 면접 유형 어떤가요? 그래서 핵심이 뭔가요? 그런 식으로 기사를 써달라고 그래요. 프로포마를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고 제가 말했습니다. 전국 자사고는 딱 한 가지 본다는 거예요. 머리 좋은 학생 뽑으려고. 근데 거기다 성실까지 요구를 하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슈퍼우먼을 요구한다. 우리 쪽에서. 너무 과하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어떤 식으로 과한지는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방법론적으로 해서 초중등 교육복 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헌법도 아니고 법률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이 말 한마디면 없어질 수 있어요. 특목자사고가 있는 이유는 딱 하나. 설치 권고령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이거 하나거든요. 그럼 이걸 없애버리면 지금이라도 내일부로 바로 일반고로 다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못할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말 한마디만 딱 하면 내일부터 바로 일반고 전환이 가능해요. 이게 되어 있는 거거든. 시행령 제90조에 보면 자, 각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정고시해야 한다가 아니고요. 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이게 시행령으로 되어 있어요. 법률이 아닙니다.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설치령이 뭐냐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등학교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없애버리면 돼요. 그럼 얘들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 확 사라져요. 근데 왜 못하나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지금까지 맨날 없애야 된다고 그러고 왜 못 없애나? 박근혜 정부가 제일 보수적이고 권위주의 이명박 정부도 그랬거든요. 이명박 정부에서 자사고가 처음 나온 거고요. 확대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가 굉장히 힘이 파워가 막강했어요. 그죠? 여론의 눈치를 별로 안 봤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령인데 없애려면 바로 없애죠. 근데 박근혜도 못 없앴어요. 왜 그럴까요? 박근혜 정부에서. 그렇죠. 여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정치라는 게. 사람들이 전부 촛불 들고 나와서 시위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문제는 촛불 시위하는 사람들이 지금 목동이나 강남 쪽이다 엄마들이에요. 일반고에 있는 다니는 엄마들이 예를 들면 타 지역에 있는 엄마들이 특목고 없애주세요 그러면서 해야 되는데 어디서만 하냐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이런 쪽 그쪽에 일부 회원만 나와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양정고나 한가람 이런 쪽 강력권 자사고 규정 조건이 미달돼서 일반고 전환을 시켜야 된다. 이런 말 한마디 딱 했더니 바로 양정고 엄마들이 피켓 들고 나와서 시위를 한 거예요. 희문고 엄마들이 같이 나와서 시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 나타나는 것은 보면 여론조사를 해보면 틀림없이 폐지 쪽인데 촛불 들고 나타나는 사람들은 전부 이쪽 다니는 엄마들이에요. 근데 이게 언론이 그걸 조명을 하거든요. 그럼 또 여론이 또 그걸 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문제 중에 하나다. 그럼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조영 교육감이 전부 하는 게 순차적으로 하자. 그러니까 일몰제적으로 적용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순차적으로 하자는 게 뭐냐면 여론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보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다른 거 잘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하는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툭 던져놓고 나서 여론에 따라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8월 31일까지 시행령 2개 중에 하나를 결정하겠다고 얘기한 게 8월 30일 오전이었어요. 8월 30일 오전까지 내일 되면 하늘이 두 조각 나도 우리는 저 두 안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겁니다. 그랬어요. 근데 왜 못했겠어요? 제가 오후에 교육부 통해서 스톱될 거다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왜 스톱이 됐나요? 그날 오후에. 제가 보기엔 보나 마나 여론조사 했을 거예요. 그죠? 쫙 해보니까 제가 아는 비공식적으로는 70%가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못 움직이는 거죠. 70%가 반대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정권 자사고 폐지? 이것도 똑같은 수순으로 흘러갈 거다는 얘기죠. 만일에 내년에 교육감 선거를 하는데 또 진보가 아니라 보수 쪽이 당선이 됐다. 그럼 또 못하는 거죠. 근데 여론이 또 막, 이런 거 좀 안 하는 게 좋겠어 식으로 또 흘렀다. 그러니까 특목자사고 그냥 장점을 살려서 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또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재지정하는 게 2019년, 2020년에 몰려 있어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기다려서 재지정 취소 사유가 발견이 되면 그때 취소시키자. 근데 발견되겠을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제일 큰 게 횡령, 배임 이런 쪽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어요. 배임, 횡령 쪽은. 그게 없던 게 갑자기 나타나나요? 하던 사람도 숨죽이고 안 할 것 같아요. 불안하잖아요. 꼬투리 잡히면 지정 취소 시킨다는데 하다가도 스톱하겠죠. 그죠? 근데 재지정 취소 요건이 60점 미만이면 취소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거의 기본으로 70점을 맞게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취소를 못 시켜요. 실질적으로. 그럼 왜 그때가 취소시키겠다고 그러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눈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솔직한 말로. 근데 제가 보기엔 그런 식으로 가다가는 평생 못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체제는 최소한 2020년까지는 그냥 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지금 누구? 초유까지는 그냥 간다고 봐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교육감 선거가 진보가 승리를 확 하고 완전히 승리해버리고 그 다음에 압도적으로 목동 근처에 다른 지역에 사는 엄마들이 전부 촛불 들고 나와서 명백히 이거 폐지해야 되고 하나고 폐지해야 되고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일반고 질적으로 향상을 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반고를 보내세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엄마들이 계속 불안해요. 일반고 가면 우리 애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그거잖아요. 그런데 일반고를 갔더니 애가 못 갈 것 같아요. 그럼 반대를 하게 되겠죠. 그죠? 왜 우리가 딴 애들하고 똑같은 불이익을 얻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럼 일반고 질적 향상에 있어서 제일 지금 얘기가 나온 게 고교 학점제예요. 고교 학점제가 뭐냐? 우리 그 대학에서 수강 신청하듯이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레벨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수학 잘 못해.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서 그럼 미적 5원까지만 할 거야. 이거 인문계열이잖아요. 나는 더 올라갈 거야. 미적 2. 그 다음에 기하, 벡터 그 이상이라도 나는 갈까요? 가는 거죠. 그죠? 고등학교 과정에 있는 거는 전부 다. 그래서 거기도 만족을 못하면 심화 수학이라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문제가 뭐냐면 과정 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야. 지금은 간단하게 끝나잖아요. 공통 수학 내년부터 해가지고 1학년은 공통 수학, 그 다음에 미적 원, 확률 통계, 기하 벡터 이렇게 하면 끝나버리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늘리다 보면 수학이 도대체 몇 개가 나와야 되는 과정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원하는 과정을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교사의 수급입니다. 근데 교사 수만 내린다고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교사가 그걸 핸들링 할 수 있는 자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인데 이게 교육부 재정하고 똑같이 묶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금을 더 내야 돼요. 그 다음 우리가 지금 북한이 김정은이가 수소폭탄 쏜다 그러잖아요. 무기도 사야 되는데 이쪽으로 또 돈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딜레마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 제3의 대안으로 뭐냐. 일정을 일반고가 지금 후기로 가 있잖아요. 특목 전기자사고 먼저 뽑고 후기로 가는 걸 일정을 동일시하자. 근데 동일시가 될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교육부에서 이런 걸 꿈꾸지 않을까. 1단계는 과거는 안 쓴다 그랬거든요. 세종과학과 한성과학고는 손 안 댄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거하고 그다음 예를 들면 성동기계공고 같은 영동기계공고 같은 특성화 고등학교를 같이 묶는 거예요. 이쪽은 뭐 입시 바람이 없으니까 같이 묶고 그 다음 2단계부터는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나고등학교하고 목동고등학교 중에 어느 쪽을 갈래? 선택을 해. 하나고는 이제 경쟁률이 높아지겠죠, 당연히. 그러면 추첨으로 뽑든 선발로 뽑든 간에 아무튼 가려고 하는 애들은 많을 거예요. 근데 거기 지원을 목동하고 동시에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면 내가 하나고 지원을 했어요. 과감하게 하나고 지원했더니 뚝 떨어졌어.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 얘 그럼 재수해야 돼? 우리나라는 말이 중학교까지만 의무교육이지 실제로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거든요. 근데 의무교육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나서 어떻게 재수생을 만들어요? 나는 고등학교 가고 싶은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제가 교육부 관료 같으면 제3의 안 3단계에서 강제 배정을 시키겠어요. 그러니까 떨어진 애들 다 모여. 그렇죠? 학교 TO 어느 정도 남겨놓고 그리고 컴퓨터로 돌리는 거죠. 근데 컴퓨터로 돌리는데 지금은 424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시 전체에서 40% 두 개 학교 선택하고요. 그 다음 20%는 우리 관할 구역, 그러니까 강서구, 양천구 한꺼번에 붙어서 학군이거든. 거기서 두 학교를 선택하고 그래도 못 뽑히면 40%를 강제 배정하는 거예요. 근데 강제 배정하는 원칙이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통합 근거리가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가까운 쪽으로 가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럼 강제 배정을 하는데 통합 근거리라면 지금이나 하는 게 뭐가 달라? 어차피 하나고 다 지원할 거 아니야. 그러면 불이익을 줘야 되잖아. 그러면 그냥 원칙 무시하고 돌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강남에 있는 학생이 상계동 쪽으로 가는 거예요. 목동 쪽에 있는 학생이 성북동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너네들이 하나고 지원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은평구 근처에 있는 애들은 하나고 쪽도 어차피 TO가 남아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확률적으로 봐서 하나고 근처로 가는 게 낫잖아요. 그럼 은평구가 집값이 되겠죠. 근데 은평구에 문재인 대통령 사과가 또 있어요. 집값이 또 올라가는. 그럼 맨날 야당에서는 건수가 없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야 너네 집값 띄우려고 지금 그쪽으로 만든 거야.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틀림없이. 그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그 다음에 한영예고 강남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쪽 명덕예고가 쭉 떨어져 있어요. 불행스럽게도. 그럼 마곡지구가 또 가격이 급등을 하겠죠. 안 그래도 지금 마곡지구 말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집값하고 필연적으로 부동산이 막 같이 움직여요. 교육 시스템하고. 목동이 집값이 비싼 게 딴 게 아니라 강남이 집값이 비싼 게 딴 게 아니라 학원이 좋은 데가 많고 그 다음에 그쪽에 있는 고등학교가 좋은 데가 많고 이거거든요. 뭐 딴 게 뭐 있겠어요. 솔직히. 강남이 살기 좋나요? 나 잘 모르겠더라고요. 목동은 살기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목동 숲이 많아서 좋은 것 같은데 강남은 숲도 없잖아요. 그죠? 거기 진짜 상박한 동네인데 집값만 올라간 거예요. 오로지 하나 교육 때문에. 그러니까 맨하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맨하탄은 상업지구지 우리가 말하는 주거지구가 아닙니다. 그죠? 빌딩 값이 비싼 거지. 거기 무슨 아파트가 있어요. 맨하탄에. 자, 서울대 등록자를 보니까 엄마들이 이제 이런 쪽에 자꾸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걸 해놓은 게 두 개를 대비를 시켜놓은 게 뭐냐면 민사고가 등록자가 40명인데 진학률은 42%예요. 이게 수시 진학률이 42%고 그 다음에 26%가 서울대를 갔다는 얘기예요. 애들이. 국내 대학으로 진학한 애들 중에서는. 근데 양정고는 3.2% 정도 간 거죠. 근데 3.2% 갔는데 얘네들이 정시로 13명 중에 11명이 정시로 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정시 중에 5, 60%는 재수거든요. 그러면 현역생으로 간 애들은 사실은 극소수에 불과할 거다. 그럼 1에서 2% 사이밖에 못 갔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1등급에서도 완전히 1등급 아니면 못 갔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 정부가 계속 얻어맞고 있는 게 이거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왜냐하면 우리 애는 지금 다 졸업했으니까 뭐 신경 쓸 거 없는 거죠. 그 조국 수석이 제일 얘기가 많은데요. 딴 게 많은 게 아니라 그 말만은 한영예고를 갔는데 강남 쪽에 있는 한영예고 갔는데 그 말만 그렇게 또 이공계열로 또 갔는데 거기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의학 전문대학원으로 또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코스를 완전히 그냥 쫙 밟아서 한 거예요. 외고, 이공계대학, 의존한. 그 다음 조혜연 교육감은 잘 알다시피 명덕, 대일. 그래서 서울대. 그러고 나서 물어봤어요. 왜 장남하고 차남이 외고를 왜 가셨나요? 말릴 생각을 안 하셨나요?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 가고 싶어 했어요. 와, 나는 진짜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애들이 길을 쓰고 나는 대일 가겠다고 그러고 명덕 가겠다고 난리를 난 거예요. 어머님 지금 자제분들 중에 야, 너 가지 말고 심 먹고 가 그랬더니 얘가 안 해요 어머님. 저는 대원외고 갈 거예요. 저는 명덕 갈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명덕 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근데 신기하게 고위관료의 아들들은 전부 그랬다는. 그럼 이게 둘 중에 하나인데요. 애들이 진짜 천재성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집에서 은연중에 부추겼다는. 그렇잖아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애가 진짜 천재라서 내가 화학고를 가야 되는구나. 내가 외고를 가야 되는구나. 그래 나는 의사가 돼야 돼. 그러면서 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야, 너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거야. 공부를 하려면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거야.
분위기를 계속 잡은 거죠. 제가 보기엔 엇박지를 수도 있었어요. 그죠? 야, 너 하나고 가야 돼. 이쪽 경우처럼. 사고는 쳤지만. 하나고를 가야 돼. 그래야 사람이 되는 거야. 강남 애들 다 거기야. 그죠? 아빠 체면을 봐.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쪽은 다 갔다는 거예요. 어쨌든. 게임 끝. 그러니까 자사고 폐지해도 돼요. 뭐 애고 없으면 어때? 대원애고 없어지면 어때? 근데 문제는 이런 기한을 하는 게 5급 사무관이다. 사무관 딸내들은 아직 못 갔어요. 우리는 아직 초등학생인데. 아니, 자기들은 다 보냈다고 이제 우리들은 기한을 하라는 게 뭐냐면, 야, 외고 자세고 없애는 쪽으로 한번 만들어봐. 그래서 관료들이 조직적 저항이라는 게 여기서 논리적인 근거를 언론 쪽이 퍼리는 거야. 그죠? 우리 애는 가야 되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마땅찮죠. 전부 다 전교조 쪽 사이드도 아니고 교육부 쪽에 솔직히 말하면 기득권 쪽인데 그러면 언론 쪽에 뿌립니다. 왜 이게 안 되는지 자기가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뭐 국장이 시키고 장관이 시키는 데 따라서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자기는 속으로 못마땅하잖아요. 그러면 내부 유출자가 항상 나오는 게 그것 때문에 나와요. 기자들이 머리가 진짜 좋아가지고 그걸 막 쓴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D일보에서 조금 있으면 정부 자사고 면접국 나올 텐데 그 자기가 진짜 머리 좋아서 쓸 수도 있겠지만 내 의견이 들어갔겠죠. 그런 식으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갈 길이 진짜 멀다.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기에는. 이게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는 건데요. 고교의 질적인 향상이 필요하다. 고등학교 학점제 해야 된다.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전업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참 안 좋은 얘기지만 그래도 뭐 그게 국가적으로 맞다면 저도 수긍을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학년당 100명입니다. 과정수가 10개에서 15개, 학생수 10명에서 15명 수준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선택권을 다 보장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뭐냐면 서울대 진학자 수가 제로가 나온 거예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갖고 돌렸는데 서울대 진학자 수가 제로예요. 한가람이 굉장히 좋은 시스템 갖고 돌렸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목동고나 서울대 진학자 수가 똑같다. 진명하고 똑같아. 좋은 시스템으로 돌렸는데 충남 삼성고가 2014년에 개교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첫 졸업생이 나왔습니다. 첫 졸업생이 나왔는데 이 박하식 교장이라는 분이 누구냐면 옛날에 민사고 초대, 그 다음 경기예고, 그 다음 대원 저쪽인가? 한 3개 유명 외대부고 이 3개의 초대로 가서 다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시스템을 만든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민사고 가서는 국제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우리 애들이 어떻게 하면, 왜냐하면 그때 민사고 설립은 무조건 해외 대학을 보내는 거 있잖아. 주된 업무가. 그러기 때문에 IB나 IB 플러스 대학이 어떻게 하면 많이 보낼까 그 생각만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쫓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에 학생부 종합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서울대에도 처음에 사온 게 IB 대학 쪽에서 그때 20만 불인가 주고 프로그램을 사왔을 거예요. 전사 시스템을. 그래서 보니까 서울대 쪽도 잘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돼요? 민사고 쪽 애들이 서울대에 많이 들어가. 그리고 나서 명지예고 쪽에서 이제 인수가 되면서 이 사람을 초대 교정으로 또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명지가 너무 이름이 촌스러운 것 같다. 애들이 그래서 우리 집 쪽을 잘 안 올려는 것 같아요. 이름을 바꿨어요. 뭘로? 옛날에 경기고등학교처럼 제일 탑이 되자. 경기외고로 바꾼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경기외고에서 그 한 게 뭐냐면 해외대학 쪽으로 시스템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해외대학 쪽 IB 쪽으로 갑자기 붙은 거예요. 갑자기 막 붙더니 또 어떤 일이 벌어나니까 일반 전형으로 서울대를 많이 가. 같은 순작용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충남 삼성고에서 이번에 개교를 초대 교정으로 또 모셔왔어요. 삼성고가 삼성 거잖아요. 아산에 있는데 여기 아산에서 강남에 서초동에 근무하려고 그러지 아산까지 잘 안 오려고 그러잖아요. 연구직들은 특히나 다른 회사를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국립과 때 그러면 전용 고등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포항제철고등학교가 그렇게 해서 만난 겁니다. 포철을 저쪽 포항에 있는데 시골 부서까지 누가 올려놔. 근데 본사가 포철은 포항이잖아요. 그쪽이잖아요. 지사가 서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고등학교라도 좋은 데를 만들어야 직원들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돈을 막 수십억씩 해가지고 만든 게 포철고등학교가. 삼성은 조금 더 단위가 큰 것 같아요. 포철가 처음 지원 들어서 40억에서 50억이었거든요. 근데
삼성은 95. 거의 100억 단위 가까이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랬더니 2017년 올해 서울대 진학자 수가 9명인데 정시에 1명도 없어요. 수시로만 9명. 수시로만 9명인데 이 직윤이 없어요. 일반 전형으로 다 나온 거야, 무조건. 졸업생이 319명인데 69.6%가 4년제래요. 진학해서. 무학년 선택이에요. 도봉고하고 한 거 똑같아요. 근데 한 명은 제로고 한쪽은 9명이다. 그럼 인직원 전형이 70%고 그 다음에 사회통합 전형, 그 다음에 충남 인재 전형 이런 식으로 뽑는 거거든요. 그러면 70% 들어오는 임직원 애들이 전부 똑똑한 애들만 다 들어왔나 보다. 아니라니까요. 똑똑한 애들은 충남 삼성고 잘 안 가려고 그랬어요. 아니 걔들이 뭐가 아쉬워서 충남 삼성고가 어떻게 될 줄 알고 바로 밑에 있는 상산고로 가죠. 그렇잖아요. 바로 위에 있는 용인 외대부고로 가지. 뭐로 삼성고로 가. 불안하잖아요. 엄마들 입장에서도. 검증이 안 됐는데. 근데 그 검증 안 된 자원들을 데리고 서울대에 진학을 시킨 거예요. 그럼 이게 누구의 힘이냐? 교장 선생님과 학교 시스템인가. 그 다음에 강사, 우리 식으로는 강사고 선생님들이 노력인 거죠. 선생님들이 질적인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선생님들이 저 커버를 못하면 절대 수업이 진행을 못합니다. 같이 높아진 거죠. 그럼 이쪽 도봉고의 사례를 보면 우리 목동 쪽의 사례가 보여요. 그럼 우리가 삼성고처럼 갈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삼성고처럼 일단 예를 들면 양정이나 한가람이나 강서나 목동이나 신목이나 이런 쪽에서 연간 하다못해 1, 20억이라도 들어오나? 그렇게 돈 대주는 재단이 있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없잖아요. 결국은 시스템은 돈으로 직결이 됩니다. 뭔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투자를 못해요. 인건비도 투자 못하죠. 예를 들면 내가 좋은 선생님을 4학이니까 모셔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 간단하게 연봉 1.5배 줄게 이런 거잖아요. 그래, 네가 임용고시 합격해가지고 신목고등학교 가는 거 참 좋은데 신목에서 받는 거 1.5배 줄게. 그 대신 조금 더 일 더 해. 삼성이 똑같은 방식이잖아요. 야, 네가 중소기업 가도 좋고 CJ 가도 좋은데 삼성전자 들어오면 페이를 1.5배 줄 거야. 그 다음 네가 나가면 다른 쪽에서 서로 오라 그럴 거야. 예를 들면 내가 하나고를 나왔어요. 뭐 유명한 선생님들 있잖아요. 하나고 나왔더니 딴 쪽에서 학원에서 서로 모셔가는 거예요. 그런 메리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전부 돈의 힘이거든요. 돈이 없으면 이걸 절대 못합니다. 그 수원외고라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생긴 공립형외고가 있었어요. 경기도에 수원 쪽에. 수원외고 교장 선생님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딴 거 아니고요. 돈은 어차피 거기 100억 들여서 기숙사 짓고 다 정부에서 해줬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교원들을 우수한 교원들을 와요. 그런데 공립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3년이나 5년 만에 로테이션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선생님 실컷 뽑았어. 그랬더니 3년 후에 그 선생님이 가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교육 쪽이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뭐냐면 우리 쪽을 로테이션에서 제외해. 원할 때까지. 그 조건으로 경기외고를 맡은 거예요. 사립은 이게 없잖아요. 우리가 전국권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사립이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쪽 계속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고 전부 사립이에요. 서울에 있는 외고 전부 사립입니다. 공립이 없어요. 선생님들이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외고 자사고 폐지되면 어떡하나? 그런 근처로 이사를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시스템 그냥 살아있고요. 그 선생님이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딴 데로 못 간다니까요. 어렵게 뽑아놨는데 일부러 버릴 사람이 없어요. 대입은 이제 쉬워진다는 게 굉장히 희망적인 거죠. 대학 입학 정원은 50만 명인데요. 근데 이제 지원자 수는 39만 명, 40만 명은 늘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지금 오늘 어머님들은 전부 다 이제 생각하시기에 서울대, 연대, 고대까지가 대학이고 거기에 준하는 대학이 서강대, 성대, 한양대까지가 그래도 뭐 대학이라고 쳐줄 수 있는 거고 중경외시가 대학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 안 되면 중경외시라도 가야 되는데 중경외시 되면 바로 재수해야지. 지금 그 엄마들 제가 많이 보거든요. 목동 쪽. 중경외시는 일단 등록은 시킬 거예요. 근데 바로 재수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 들어와 있는 것은 사실은 6개 대학밖에 없다. 그럼 6개 대학 정원이 얼마나 될까? 6개 대학 플러스 전국에 있는 의대 정원 다 합하면
한 3만 명에서 3만 5천 명밖에 안 돼요. 우리의 입시는 40만 명이 아니고요. 우리의 입시는 아무리 넓게 봐도 4만 명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타겟으로 잡아야 될 것은 그 4만 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타겟으로 잡아야 됩니다. 의대가 2,900명, 그러니까 이건 메디칼입니다. 치대하고 뭐 이쪽 빼고요. 약대도 빼고 한의대 빼고 순수하게 2019년도에 입학 정원이 2,900명인데요. 수능이 37%고요. 특기자,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대. 잘 보시겠지만 학생부 종합이 27.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반고에서 의대를 많이 갑니다. 왜? 수능은 학교하고 사실 별 상관이 없잖아요. 똑똑한 애들이 지금 공부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학원 쪽이 잘 돼 있으면 더 좋은 거고. 근데 목동 강남에 학원이 잘 돼 있잖아요. 사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수능 쪽으로 많이 갈 수 있고 학생부 교과는 뭐야? 내가 양정에서 1등급 빵빵빵 찍으면 내신 성적으로 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고에서 1등급 찍기가 쉬울까요? 못 찍거든요. 못 찍습니다. 양정고도 전체 수석이 1.7, 1.8이에요. 내신이 힘들어서. 1.5m로 잘 내려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고에서 이 두 개를 합치니까 55%, 60%가 돼요. 그러니까 의대를 가는데 일반고가 좋다는 얘기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요. 근데 만약 수능이 변별력이 약화되고, 그 다음에 그 내신이 절대평가되는 과목이 몇 개가 생기고, 그러면 이게 사실 의미가 없어져요. 지금 현재 고3, 고2는 제가 보기에는 절대적으로 일반고가 유리할 수도 있어요. 교대와 의대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학년들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지금 현재는 솔직히 일반고가 이쪽이 유리한 건 사실인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까라는 거예요. 계속 그럴까? 근데 수도권 의대를 보면 또 얘기가 완전히 틀려져요. 학생부 종합이 40%까지 올라와요. 수도권 쪽으로 오면. 논술은 19.5%, 정시는 32%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삼상고 애들이 지방대 의대를 잘 안 가려고 그러죠. 민사고 애들은 특히나 수도권 아니면 의대를 취급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어느 쪽으로 가요? 학생부 종합. 아니면 논술 두 개 종으로 가는 거죠. 경인교대를 보면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게 보면 1.0에서 1.99까지가 99%예요. 내신으로 따지면 수시에서. 수시는 내신 잘 안 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수시에서 봤더니 2등급 밑으로 3명밖에 없는 거예요. 수시 정원 중에. 그러니까 이러니까 교대를 가려면 일반고를 가야 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제가 교대 입학 담당자라도 그런 식으로 뽑겠어요. 예를 들면 상상고애가 서울교대를 지원했어요. 내가 걔를 왜 뽑아야지? 수학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근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수학만 가르치나? 걔를 왜 뽑아? 제일 인기 덕목은 뭐냐면 전체 과목에서 골고루 잘할 수 있는 학생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신이잖아요. 근데 그 내신이 높은 수준을 요구를 하나요? 내가 외국어를 몇 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문학 작품에 대한 감상력이 시인 정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쪽도 완전히 전문가 수준에 가야 되고, 이게 전국권 자사고 노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을 왜 뽑아? 초등학교 애한테 갑자기 가가지고 너 기하 벡터가 뭔지 아니? 이런 얘기 할 수 있나요? 상대성 이론이란 말이야. 일반 상대성과 특수 상대성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실한 학생이 최고입니다. 대학에서 보는 성실성의 지표는 내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대의 특성상 어머님들이 아직도 교대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 기조는 의대는 바뀔 수가 있는데요. 교대는 안 바뀔 가능성이 훨씬 높다. 교대 관계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아, 우리도 특목고 출신 많이 뽑을 거야. 말로만. 립 서비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 우리도 이제 특목고 많이 뽑아야죠. 근데 왜 그렇게 우수한 애들 왜 뽑아야 돼요? 교대에서. 저는 뽑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성실한 사람이 최고지. 예를 들면 내가 하나고나 그 다음 민상고나 외대부고 자연계열 출신이에요. 너무 머리가 잘 돌아가. 너무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가끔 또래의 짓을 해. 예를 들면 내가 그 전날 친구들하고 술 집밥 마시고 부스스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애들 초등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술 냄새 퍽퍽 풍기면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프랑스 문화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프랑스 유학 갔다 오셔가지고 머리도 곱슬곱슬해요. 우리가 바라는 그런 쪽 스타일인데. 근데 이 양반이 되게 웃겼던 게 담배를 피우면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제 눈에는 와, 저게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피우는 담배가 뭐야 도대체? 제가 그때 그것 때문에 기관지가 망가졌다. 왜냐면 그 교수님이 굉장히 싸구려 담배를 피웠거든요. 왜냐면 골초가 돼서 순한 담배는 이게 안 들어오는 거야, 이게. 나는 그때 담배 맛도 모르는데 그 스님이 하는 게 너무 멋있어 보이니까 그때 뭐 청자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담배 끊은 지가 25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목이 안 좋아요. 그래서 마이크를 안 쓰면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럴 정도로 그런 선생님이 초등학교를 갔다. 말이 되나요, 이게? 그런 식으로 일탈적인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가진 선생님이 교대를 갔다. 교대에서 아마 자퇴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내가 여기 왜 있나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대학에서 바라는 인재상이 어머님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대학이 바라는 인재상은 솔직히 서울대나 단국대나 국민대나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똑똑한 학생이 오기를 원하잖아요. 전부 다 천재 같은 애들이 우리 학교 와서 우리 학교의 명예를 빛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오냐고요. 서울대, 연대, 고대는 면접을 봐요. 성대, 서강대, 한대는 면접을 안 봅니다. 왜 그럴까요? 볼 필요가 없어요. 서울대, 연고대 쓰고 그 다음에 성대, 서강대, 한대를 써요. 6개가 가능하니까. 성대, 서강대, 한대가 뭐 돈 들여가지고 면접을 왜 해? 거기서 다 더 걸러서 오잖아요. 또. 걔네들이 떨어지면 우리 학교 올 텐데. 우리는 예비번호만 더 발행하면 되는 거예요. 손쉽게. 그러니까 10명 뽑으면 한 20명, 30명까지 예비번호 발행하면 되는 거예요. 서울대, 연고대에서 알아가지고 어련히 알아서 면접 잘했을까? 근데 중경예시는 틀려요. 서울대 쓴 애들이 중대를 안 쓰잖아요. 성대, 서강대, 한대까지만 딱 쓰고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걔네들 입장에서는 탑 10에서 자기가 선두예요. 중경예시를 기점으로 해서 다른 대학에 또 쓰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자기가 탑인데. 면접을 봐야죠, 당연히. 그래서 면접 유형이 2개로 나눠집니다. 서울대, 연고대에서 보는 신청 면접 유형. 그 다음에 중경예시 쪽에서 보는 약간의 학술적 지식 플러스 인성 플러스 보는 면접. 이게 면접 유형이 학교 그룹에 따라서 딱 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더 밑에 가는 학교 쪽은 이름만 하긴 해요. 저 이름이 누구누구 오케이. 그러니까 학교마다 뽑는 게 전부 다 좋은 학생을 뽑고 싶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전국권 자사고도 면접이 유형적으로 틀립니다. 똑같아요. 전국권 자사고 10개 고등학교가 똑같은 것 같지만 자기네들이 한계를 알아요. 우리가 어느 학생들이 많이 선호한다는 걸 알아야 하는 거죠. 일반 대학에서 예를 들면 중하위권 대학이라고 말씀드려 좀 그렇지만 우리들이 좀 가기 싫어하는 대학에서 서울에나 수도권 쪽에 있는 일반 대학에서 논술 전형 확대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논술 전형이 뭐냐면 과목별로 심화가 잘 되어 있는 학생들이 시험을 치면 유리한 거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거기 시험을 치냐는 얘기죠. 재수를 하면 했지 안 한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신으로 뽑아야 돼요. 내신으로 뽑아야 됩니다. 그게 그래도 그 학생이 성실하다는 지표가 딴 거 아무 필요가 없어요. 내신을 보면 얘가 하기 싫은 공부 그래도 어느 정도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하위권 대학으로 가면 갈수록 천재성이 아니라 성실성. 성실성 이꼴 내신. 이렇게 등식이 성립돼서 갑니다. 자, 6개 대학 전형 일반고 유리한 게 교과, 수능. 근데 교과가 3.8%밖에 안 돼. 어머님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교과 내신이 3.8%밖에 안 돼. 그럼 6개 대학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2개를 제외한 나머지 쪽을 가야 되겠구나. 어디? 학종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논술, 특기자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이겁니다. 자, 왜 학종을 안 놓냐면 6개 대학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논술이나 수능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제일 학업 성취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막연하게. 예를 들면 사실을 뽑는데 우리가 로스쿨 출신하고 사법고시 친 애들하고 누가 똑똑해 그러면 사법고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6개 대학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아, 당연히 정시로 수능 성적이 높은 애들이 똑똑한 애들이겠지. 에이, 근데 성취도를 한 3년인가 몇 년에 걸쳐서 해봤더니 학종 출신이 탑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아니네. 그러면
소위 뭐 의대 교수들이 얘기하는데 거기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의대 교수들은 수능 높은 애들이 똑똑한 애들을 생각했거든. 그래서 수능에 우리가 비중을 절대 줄이지 않겠다 이렇게 반발이 심했어요. 근데 이 자료를 딱 들이미니까 꼭 그런 것도 아닌가 보다. 그래서 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해서 학종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방 의대도 틀림없이 갑니다. 이게 객관적인 자료가 나온 거예요. 막연하게 생각했던 수능으로 들어온 애들이 똑똑할 거야. 걔네들이 제일 먼저 자퇴하고 재수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수능 문제 한 문제 때문에 서울대를 못 가고 연대를 간 거예요. 나 같아도 열받아서 재수하겠어요. 요 한 문제만 더 맞추면 서울대 출신이라는 레벨하고 연대 출신 레벨은 평생을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꼭 1년만 하면 내가 서울대 출신이라는 레벨을 들고 평생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재수합니다. 근데 학종은 안 해요. 학종은 1학년 2학기부터 내가 목표하는 타겟을 전공을 정하고요. 2학년 1학기부터는 학교를 다 정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연대 컴퓨터공학과를 가기 위해서 새빠지게 노력을 했어요. 2년을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눈물겹게 컴퓨터공학과를 들어왔어. 근데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학종으로 들어온 애들은 거의 재수를 안 해요. 그럼 어머님들이 제가 팁을 계속 드린 게 뭐냐면 재수 안 하는 방법? 원래 학종 쪽으로 애들을 몰아붙여야 되고 토끼무리 하듯이 살살살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국권 자사고 가는 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일반고를 가더라도 그런 쪽으로 강한 학교를 가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 분위기상. 기숙사비도 엄청 싸요. 왜? 정부에서 다 보조 들어오니까 공짜로 공부하는 거예요, 얘네들. 그런데 이렇게 돈을 수천만 원을 들였더니 이것 때문에 의대로 빠져버린 거예요. 공학계열로 안 가고. 자, 서울과고가 20%가 갔는데요. 이게 세종과고는 10%가 왔어요. 경기과고는 7%, 8% 갔는데 얘네들 한성과고도 8%를 갔어요. 자, 서울과고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시면 서울과고 20% 갔는데 세종과고 10%, 한성과고 8%가 의대를 갔다. 한국영재는 제로죠. 2016, 2017 제로입니다. 제로. 왜 제로일까요? 뭐 이쪽 애들은 바본가? 의대 좋은 거 몰라? 한국영재 부산에 있는 한국영재 옛날에 초대 영재학교잖아. 근데 왜 이 똑똑한 애들이 많이 간다고 소문이 났는데 얘네들은 의대를 한 명도 안 갔어. 왜 그럴까요? 의대를 가잖아요. 졸업 취소를 시켜버려요. 졸업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의대 진학의 첫 번째 요건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된다. 고등학교 졸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의대를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의대 가고 싶은 애들이 이 학교로 오면 안 돼. 사실은 이게 원한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안 가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오픈시켜놓고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면 대학교에서 추천서를 안 받는 쪽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부에서 지금 뒷북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과거에 영재고에서 의대 갔을 때 추천서 써주지 마라. 대학교에서 안 받는데 뭘 추천서를 써.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행정이 굉장히 느린데요. 아무튼 한국영재고식으로 가는 것밖에는 저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식으로 해도 안 돼요. 장학금 회수하겠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경찰대 나와서 장학금을 회수하면 한 6천만 원이 이렇게 들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판검사 되고 6천만 원 확 토해내버리잖아.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영재고 가는 쪽이 전부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없는 계층이에요. 그러면 학교에서 한 3천만 원 내라고 그러는데 내가 예를 들면 연대 의대를 갔어. 그래 3천만 원 내지 뭐. 안 그러시겠어요? 3천만 원 내면 연대 의대를 갈 수 있다는데 100번이라도 가야죠. 그죠? 1년 재수하면 드는 비용이 3천인데. 근데 왜 이런 숫자가 나오느냐? 이거 근본적인 원인을 아셔야 됩니다. 왜 과거보다 서울 과거가 영재고 쪽이 왜 의대 쪽 가는 애들이 더블이나 높을까? 그거는 영재고에서 의대 가는 애들의 다중지능이 성향이 의대 쪽하고 부합되는 면이 있다. 과거 쪽 가는 애들이 의대 쪽에 적성적으로 부합되는 확률이 영재고보다 떨어진다는 거죠. 의대 쪽 가는 애들이 생각보다 인문계적 성향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중대의대에서 의학특기자 전용으로 의사를 뽑았어요. 의학특기자 전용으로 뽑았습니다. 의대 쪽을. 그러다가 정부에서 막 말하면 그래? 그럼 외고 가라는 얘기야. 의대 가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데 중대의대에서 왜 그걸 뽑았냐면 실질적으로 뽑아보니까 외고 출신이 적응을 잘해. 외고 출신의 예를 들면 외고 출신하고 상상고 출신이 똑같이 의대를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고 출신하고
예를 들면 명덕외고 출신의 제일 근본적인 차이점. 한 애는 연예인으로서 사람을 즐겁게 해준다. 명덕외고 나온 애들이 연예인적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가면서 교수도 즐거워. 얘를 보고 있으면. 그 다음에 거부들도 즐거워요. 얘는 내 성적을 안 뺏어갈 것 같아. 왜냐면 수학 좀 못하니까 안심이 돼. 상상고에는 말도 잘하네. 근데 수학학은 엄청 잘해. 얘는 보면 불안해. 그 다음 교수가 보고 있으면 얘는 무뚝뚝해가지고 교수님 그러면 상상을 하게 말도 잘하네. 근데 외고 애들은 엔터테이너 기질이 있어요. 전형무. 그래서 애들이 개그도 잘해. 외고를 왜 안 뽑아? 근데 애들이 외국어에 익숙해요. 의학 용어는 전부 외국어예요. 암기를 잘해요. 그 다음에 암기하는 데 대해서 토를 달지 않아요. 인문계 성향의 애들이 저도 그렇지만 그래요. 예전에 막 영어 문법 배우라고 막 저희 아버님이 좀 고지식해 가지고 야 영어 문법 배워. 그다음 교과서 몇 페이지 영어 교과서 몇 페이지까지 외워서 검사 받아 그러면 그냥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인문계열이 아니라 이공계열 성향이 조금 연기성 있는 애 딱 물으면 첫 마디가 왜 해야 돼요? 그다음 이거는 왜 해야 되고 그다음 이거는 왜 예외적인 규칙이고 문법에 왜 예외가 있고 이거는 왜 ES를 써야 되고 막 이거부터 들어온 거예요. 아 그냥 외우라니까. 인문계열 애들은 네 그러면서 외워요. 의학계열 쪽에 가면 전부 외워야 될 거잖아요. 근데 전부 토시를 다는 거야. 과학과 애들은 이걸 왜 해부학적으로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인문계열 애들은 아무 생각 없이 외워. 그 다음 교수가 예를 들면 야 우리 집에 가서 이거 전등 좀 고치고 와. 그러면 인문계열 애들은 네 그러면서 가요. 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왜 상사가 시키니까 아무 생각 없. 근데 상상고 나온 애들은 교수님 그거 제가 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 그러니까 의대를 가면 인문계열이고 뭐고 간에 사실 큰 문제가 없어요. 딱 문제 생기는 게 뭐냐. 암기를 싫어한다. 이게 문제예요. 암기를 싫어한다. 이건 절대적인 장벽입니다. 수학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없어요. 왜? 예과 때 1학년 한 번 딱 고급 수학하고 끝. F만 넣으면 끝. 그 다음에 전부 생물학, 해부학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의대는 생각보다 인문계열 성향을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내가 의대 교수라도 인문계열 성향의 애들을 받을 거예요. 왜 안 받겠어요? 그 똘망똘망한 애들, 재밌는 애들.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고요. 이게 제일 근접한 게, 뭐 지금 외고를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전국권 자사고 유형의 애들이 제일 의대 쪽에 가깝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러니까 전국권 자사고 쪽이 의대 진학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자,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재수형 배출 최다 고교 탑10에 들지 말자. 그랬더니 탑10 중에 진명, 강서, 신목, 목동이 들어와요. 자랑스럽게도 우리가 탑10이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뭐 가요 탑10 뭐 이런 거. 근데 이 재수하는 고교 탑10에 우리 목동에서 자랑스럽게도 4개 학교가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희문고는 또 60%고요. 상산고는 58%고 양정고는 52%고 한가람은 49%, 50% 수준이에요. 이화여고 44.9%고 양천고가 제일 떨어져서 42%. 양천고는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 따져보면 전부 50% 선이에요. 50% 이상이고. 그러면 진명 빼고 강서, 신목, 목동 빼고 양정 빼고 한가람 빼고 그러면 갈 학교가 7개 학교를 빼고 가셔야 됩니다. 목동에서 7개 학교를 제외한 학교가 어딘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대일 영일이 남아있는데 안 가려고 그러죠. 대일 영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고는 대학 진학률이 77.7%입니다. 현역생. 얘네들은 재수를 하지 않는다. 똑같은 전국권 자사고인데 외대부고하고 너무 틀려요. 상산고하고 너무 틀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면에서 하나고가 좋은 거다. 들어가기 힘들어서 그러죠. 교대 인기가 이제 점점 떨어지고 있다. 제가 이거는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자, 수시 경쟁률이 10.15에서 7.74.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임용이 잘 안 되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올해 임용고시에 합격을 하잖아요. 초등학교 교사 임용고시에. 3년 동안 임용을 못 받으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뭐 교육부에서 난리가 나는 거죠. 자, 9월 13일, 그러니까 8월 5일 날
105명으로 줄이겠다 그랬어요. 작년에 795명을 미친 거 아니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교대생들이 전부 피켓 들고 나 데모래요. 우리나라는 안 되면 피켓 들고 나옵니다. 피켓 들고 막 한 달 동안 열심히 데모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원이 극적으로 3배가 늘었어요. 385명으로 정원. 그럼 내년에 어쩌라고요? 그건 난 모르겠다. 그건 내년 해봐야 알지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행정이 굉장히 주목국으로 갑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을 안 해요. 뭐 이거는 그냥 시간 관계상 어머님들 이게 문제예요. 성대 입학생 계열별 전형별 내신 등급을 분석해 보니까 2등급 2자가 찍힌 애들이 대부분 70% 이상 80%까지 가요. 그럼 3등급 4등급에 들어간 애들이 뭐예요? 궁금하잖아요. 아 선생님 이거 3등급 4등급 애들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의대는 성대의대 25명인가 뽑는데 2등급 2자를 넘어간 애들은 한 명도 없다. 전국권 자사고 뭐고 지랄이고 간에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성대의대는 제가 보기에는 고대의대보다 훨씬 낫습니다.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4년 전역 작업 다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면 무조건 성대의대 교수로 가는 거예요. 인원수도 적은데 뭐 병원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교수라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베네핏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내가 상상고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모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간다. 근데 나머지를 보니까 3등급, 4등급도 있던데 제린기 종계 반도체 소프트웨어거든요. 이쪽이. 근데 보니까 15에서 치면 22% 정도가 3등급, 4등급. 그럼 내가 예를 들면 한가람이나 강서 쪽에 있다가 학종으로 3.몇 등급, 4등급이라도 갈 수 있지 않을까? 4등급 23%까지인데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편입, 그다음 편견, 선입견 이런 것들을 대학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야, 어떻게 강서구의 3.5등급하고 하나고의 3.5등급을 같이 볼 수 있을까? 걔네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 학생부에 적힌 내용만 봐도 제가 보기에는 강서구의 3.5등급의 학생부 내용이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고의 3.5등급은 엄청 많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몇 년 전에 수능시험 만점자가 33명이 나온 해가 있어요. 3년 전인가 뭐 그랬을 겁니다. 외대부고에서 만점이 6명인가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재수생하고 현역생 다 합해가지고. 근데 6명 중에 1명이 내신이 5등급이었어요. 5등급이라니까요. 5등급은 40에서 60% 사이라는 거예요. 근데 걔가 수능 만점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보기에 얘가 5등급이라고 인간 대접을 안 하면 될까? 머리가 살짝 아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목고에서 보면 얘가 내신이 6등급, 7등급이야. 하다못해. 그렇다고 얘들을 무수리 취급을 하면 될까? 목동고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보면. 아, 누구는 공주고 누구는 무수리야. 우리는 무수리야, 무수리. 막 애들끼리 막 농담삼아 하는 얘기했는데. 근데 특목자사고는 안 통하는 얘기예요. 얘가 무술일지 그 다음에 공주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항상 신경이 곤두서요. 얘가 나중에 전현무 정도 돼가지고 TV에 나왔는데 그때 3학년 담임선생님이 나를 하도 갈구어가지고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서울대를 갔어요. 이런 얘기가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에 다 신경을 써야 돼요. 한 명 한 명 학생부에 좋은 말만 쓰도록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선생님 뒷골이 땡기잖아요. 얘가 잘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왜 서울대 갈 것 같은데 항상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반고는 절대 아니다. 일반고는 3자가 딱 찍히는 순간에 무수리 취급을 해도 돼. 왜냐하면 갈 확률이 1%도 안 되기 때문에. 걔가 TV에 나올 확률이 0.0000 몇 프로야. 신경 안 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대접을 받으려면 사실은 그쪽이 더 나아요. 일반고는 최상위권 가면 사람 대접을 받아요. 특수하게 귀족계층 이러죠. 귀족이라고 부르죠. 자, 성대 정시로 가게 되면 이렇게 힘들다는 거죠. 아까 수시로 갔더니 3등급, 4등급도 있고 2자가 있잖아요. 정시로 갔더니 수능에서 2자 된 애들은 한 명도 없더라. 정시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자, 학종 이제 제가 내신 잡고 그런데 그러면 내신 따기 쉬운 학교가 뭐야? 표준 편차의 20 기준이고요. 평균이 60 기준. 그 다음에 전국권 자사고 진학률이 5% 기준이고 학생 수가 많아야 된다. 학생 수가 많아야 된다.
자, 이게 문제가 왜 그러냐면 고1에서 고3 돼서 내신 등급이 변한 걸 봤더니 70% 이상은 하나도 안 변하고 하락했더라고요. 나머지가 한 등급 이상 간 애들이 14% 안 되고 요것밖에 안 되는 거야. 한 등급 이상 1.5등급 미만. 그러니까 거의 변동 없더라. 85%까지가. 근데 이 85%는 수치가 지금 고1에서 추적조사에서 고3까지 간 거잖아요. 실제 중3에서 추적조사를 해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예를 들면 중3 2학기 말에 내가 예를 들면 학년에서 전체적으로 한 4% 안에 들어갔어. 그럼 실질적으로 그게 유지될 확률이 높고요. 내가 거기서 한 20, 30% 안에 들어갔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89점대예요. 89점대입니다. 그게 딱 20, 30%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이게 20, 30%라는 게 3등급, 4등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등급에서 내가 한 등급 올라갈 확률은 15%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가 요즘은 고등학교 때로 그냥 간다. 왜? 이제 또 교과서도 바뀌었는데 1학년 때 교과서가 중학교 과정 70에서 80%래요. 그럼 중학교에서 배운 게 거의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중학교에서 내신이 안 나오는데 예를 들면 중학교에서 지금 한 4, 50% 나와. 그럼 5등급이거든요. 5등급 애가 갑자기 황골 탈퇴해가지고 확 갔더니 목동고에서 1등급을 찍은 거야. 라는 케이스는 안 벌어진다. 근데 남자애들은 가끔 벌어져요. 가끔 가다가. 아주 가끔 가다가. 어떤 일이냐면 막 그 어머님들은 참 쇼킹하시겠지만 그 남자 여자 애들이 데이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중3 정도 되면 우리 남자친구 애는 뭘 잘해, 우리 여자친구 애는 뭘 잘해. 근데 여자친구 애들이 이제 중3 말이 되면서 고등학교 가면서 남자를 보는 기준이 생기는데 하나도 그렇고 예대보고도 그렇고 그쪽에 있는 선생님도 얘기 들으면 되게 재밌더라고. 이렇게 막 어떤 때는 모의고사 이렇게 자기들끼리 보는 시험 있잖아요. 그럼 1등부터 200등까지 쫙 이렇게 거는 거야. 영어, 수학 뭐 이렇게 전체 점수도 걸고 성적도 이렇게 한 번씩 쭉 잘하는 애들이 이렇게 해주는데 예를 들면 200명까지 게시를 하는데 하나고에서 예를 들면 여학생이 자기가 50등이야. 그럼 남자는 무조건 20등 안에 더 내는 거예요. 무조건적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하나고에서 내가 남자애가 나는 전교 10등이야. 그러면 여자애는 150등짜리를 골라요. 기준은 외모. 딴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얘가 150등이면 어떻고 199등이면 어떻고 그냥 외모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전교 10등을 하다가 얘가 팍 떨어져서 99등이 되고 여자친구는 50등을 유지를 한 거야. 근데 그 다음 달 때문에 여자애를 보기가 힘들어. 이게 중3 경우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여자친구가 이 말을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공부 못해서 사귀기 싫어. 그럼 애들이 인생 다 산 것처럼 막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그런 애가 있을 수 있냐 그러다 공부를 해요. 여기에 버금가는 핵폭탄의 위력이 뭐냐면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사망하셨을 때. 진짜 그렇습니다. 남자애들은 거기에 버금가는 핵폭탄인 거예요. 이게 엄마 아빠가 두 분 중에 한 명이 돌아가시는 듯한 충격을 여자친구한테 똑같은 얘기를 듣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친구 잘 사귀면 남자는 성공합니다. 근데 못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머님들이 신먹고도 하고 두려운 거지. 이제. 반대의 케이스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50등, 50등이야. 근데 여자애들은 남자친구 여부와 상관없이 공부를 해요. 대체적으로. 근데 남자애들은 여자친구를 어떻게 하면 마음에 들게 아까 그래서 이상한 짓을 해. 엄마한테 갑자기 용돈을 막 어떤 식으로 해도 갈취를 해요. 그래서 나머지 선물을 막 갖다 바쳐 조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여자애들이 나를 좋아해 주려고 생각해요. 사실 여자애들은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주면 고마워? 그러면서 미소 한번 딱 띄워주면 끝. 근데 남자애들은 계속 고민해야 돼요. 왜? 다음에는 어떤 선물을 해줘야 이거 겹치지 않고 어떻게 해야 감동을 받을까? 이 생각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는 순간에 성적은 뚝뚝뚝뚝뚝. 여자애들은 거기에 상관없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다음에 패션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으니까 업이 되는 거야. 아우, 내가 굉장히 괜찮은 애구나. 내가 생각보다. 내가 공부 좀 더 잘하면 얘를 빵 차고 더 좋은 애를 생각을 하는 거죠. 신목고등학교가 좀 그런 면이 불안한 게 있어요. 불안해요. 자, 목동공 고등학교 외고하고 1학년 1학기 말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수학 평균 양정이 62.8이에요. 수학을 해야 어머님들이 제일 쇼킹하실 테니까. 강서고 56.8, 한가람은 82.6. 표준 편차가 강서는 21, 양정은 18인데 한가람은 9.1.
자, 이걸 볼게요. 명덕예고가 수학 평균이 84.8이에요. 한가랑하고 비슷하죠, 패턴이. 표준 편차 7.5. 거의 비슷하죠. 어머님들이 명덕예고 가면 내신 따기 힘들겠다고 생각하시죠? 그만큼 한가람도 힘들어요. 똑같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내신 때문에 한가람 간다고 절대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신 때문에 난 명덕예고 갈 거야. 이게 차라리 맞아요. 왜? 강서나 양정 이런 쪽 가면 전부 평균 점수가 60 몇 점인데 20에 다 붙어 있듯이 넘어가요. 표준 편차. 상하층이 이만큼 격차가 심하다.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명덕하고 한가람하고 이쪽의 특징, 이화나 이런 쪽의 특징이 뭐냐면 따닥따닥 붙어 있다. 하나는 더 심해요. 79.5에다가 1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문제도 어렵고 표준 편차도 생각보다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거의 평균에 근접한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영어 같은 것도 얘네들이 평균이 한가람 75점, 신목은 53.8이에요. 명덕예고 88이잖아요. 근데 9.4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영어를 잘한다는 거고요. 하나보다 84인데 7점이에요. 얘네들은 거의 85점대에서 다 밀려있다는 거예요. 그럼 1, 2점 차이 갖고 등급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내신 때문에 한가람 간다는 얘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나는 내신에 자신이 있으니까 한가람 간다. 오케이. 차라리 그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내신 자신이 있으면 명덕이나 한가람이나 큰 차이가 없다. 실질적으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수행평가 비율. 희문고, 영수, 국 10, 10, 20, 30이에요. 한가람고, 양정도 10, 20, 12, 25인데 한가람 갑자기 영어 40, 수학 30, 국어 20, 화학 30이에요. 이 얘기가 해주는 게 뭐냐면 영어 공부하는데 어머님들이 평생교육원 가서 같이 공부해서 같이 수행평가 UCC 만드는데 동영상 같이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딜 가면? 한가람을 가면. 어머님들이 밤 새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진명 엄마들이 밤을 샌다고. 진명 엄마들이. 수행 때문에 아주 머리 아파 죽겠다. 진명 보겠습니다. 20%예요. 국어 25%, 화학 30%. 자, 이것만 해도 놀랍다 그러시죠, 그죠? 명덕은 50, 수학 70, 국어 70, 화학 70이에요. 근데 좋은 게 뭐냐? 쟤네들은 기숙사에서 못 나온다. 뭐, 엄마, 아빠한테 전화하겠죠, 그죠? 엄마, 나 수행 너무 힘들어. 그럼, 그래, 미안하다. 열심히 해라. 이번 주말에 나오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열심히 해. 그 한마디로 끝이에요. 근데 진명이나 목동이나 한가람 애들은 그날 온다는 거예요. 엄마, 이거 수행 이거 나왔어. 그럼 어쩌라고. 그럼 엄마가 걔가 밤을 한 새벽 3시까지 하잖아요. 잠을 못 자. 내가 해주든 안 해주든 간에 아니 우리 딸내미가 새벽 3시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수행도 공부잖아요. 공부를 하는데 엄마는 옆에서 자는 거야. 코 골면서.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애들이 수행평가 기간이 연중이 따로 없다라는 거예요. 방학 때 제하고 연중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 엄마들의 자유시간은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밖에 나가서 카페에 가서 엄마들하고 히히닥거리면서 재밌게 그 다음에 아빠하고 동시에 여행을 가? 못 가요. 우리 애는 계속 수행평가 받는데 하나고는 5546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명덕은 서울대를 15명 보냈는데 14명이 수시로 가는 거예요. 일반 전형. 정시 딱 한 명. 한가람은 서울대 6명인데 3명이에요. 이렇게 해도 3명이라니까. 수시로 가는 게. 근데 양정은 서울대 8명 갔는데 수시 2, 정시 6명. 삼성고가 9명 갔다 그랬습니다. 그죠? 양정보다 더 나은 거죠. 그것도 정시 1명도 없는데 얘네들 정시 6명이면 양정고가 재수생 비율이 50%예요. 그럼 얘네들은 50% 거의 서울대는 무조건 50%예요. 그냥 볼 것도 없어요. 신문도 그렇고 정시는 50%가 재수생이에요. 서울대 쪽. 그럼 얘네들은 실질적으로 수시는 뭐 안 했을 테니까 실질적으로 5명 갔다는 거예요. 그럼 1.3% 간 거예요. 내가 전체에서 1.3% 되는 애들만이 문이과 통틀어서 서울대를 갔다. 이게 정확한 표본입니다. 하나고는 서울대에 졸업생이 206명인데 54명이 갔는데 48명이 수시로 갔어요. 그럼 2명이 현역이라고 치더라도 50명이 간 거면 25%가 간 거예요.
한쪽은 1.3%고 한쪽은 25%예요. 현역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차이가 난다. 자, 그러면 희문하고 양정은 얘네들이 정신이 있는 애들이야. 왜 수행평가를 저렇게 만들까? 얘네들은 정신이 없나? 왜 명덕여고나 하나고나 이런 쪽, 삼성고나 이런 쪽은 전부 50% 이상으로 다 때릴까? 수행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할 일이 없어서. 영어에 있어서 휘문고가 양정고가 수학에 있어서 10% 20% 극단적으로 쫓겨가죠. 저 말은 뭐냐면 우리는 딴 거 안 본다. 수능에 잘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간다. 영어 쪽에 있어서 말하기가 수능이 없어요. 우리가 왜 수행평가에 말하기를 넣어? 필요 없는데 여기서 말하기를 절대 안 넣습니다. 10% 이렇게 들어가는데 듣기만 들어가요. 수능에서 듣기는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내신 이꼴 수능이다 이렇게. 우리는 학교 교육 과정이 수능에 초점을 맞췄어요 라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왜 이렇게 갑니까? 할 일 없어서? 우리는 수능이 아니에요. 우리는 학교 활동 쪽으로 가요. 그러다 보니 수행이 많이 가야 돼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수행평가 비율을 보면 그 학교가 추구하는 정책이 보여요. 이쪽은 어느 쪽에 치중을 하고 있구나. 이게 딱 보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나가냐면 수능형 구성이 듣기 읽기밖에 없어요. 우리 식으로 나오면 리스닝하고 리딩. 딱 두 파트예요. 말하기도 없고요. 쓰기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행평가가 이런 거 필요가 없는 거죠. 전부 이쪽으로 가도 돼. 그러니까 신목고 보면 말하기 점수 배점 50 거의 외워서 컨버세이션 말하는 거에 거쳐요. 그 다음 듣기 공사는 듣기는 아예 기말고사에 같이 평가를 해요. 5%를. 그래서 20%를 만든 거예요. 실제로는 15%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고는 수행이 50%잖아요. 스피치. 영화에 나오는 스피치로 영어 연설을 해라. 그 다음 버캐브러리하고 필수 영어 단어를 사용해서 적용해서 만들기. 그 다음 호음워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호음워크이 뭐냐면 Student must complete weekly worksheet of 15 questions. 열자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써야 돼. 영어로. 그 다음에 참여도. 이런 거를 갖고 하니까 얘네들이 말하기를 못하면 꽝이에요. 하나고에서 예를 들면 내가 이공계열 갔는데 하나고 지금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저희도 이제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우리 쪽에서 특목수학관 있고 굉장히 수준 높은 수학을 하는 애들이 솔직히 하나고 진학하는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얘네들이 지금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들어가서 수학 성적이 나오는데 특목수학관 강사님 덕분에 수학 성적은 나오는데 영어가 안 나와요. 왜? 얘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엄마들 똑같이 야 수학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영어는 뭘 해? 본관의 제일 높은 레벨 정도 아니면 특목관의 최하위 레벨 아니면 그것도 아예 싫으니까 안 해. 그런데 갔더니 하나고에서 말을 하라네. 내가 말할 게 뭐가 있어. 나는 수학과만 열심히 해서 들어갔더니 근데 영어 단위 수는 똑같습니다. 이공계열이라고 뭐라고 해서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영어 단위 수 내신에 똑같이 들어가요. 그런데 얘가 내신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후회하는 게 뭐냐면 수학을 KMO를 할 걸 이게 아니었어요. 내가 영어를 특목관에서 중상위 레벨을 갈 걸. 왜냐하면 걔가 영어를 좋아했거든요. 실제적으로. 근데 엄마 아빠의 관건에 의해서 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줄여. 내신이 중요해지잖아요. 고등학교 가면 이제 내신 그러면서 정작 내신이 필요한 학습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근데 문제는 일반고가 이제 하나고를 따라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제일 큰 걸림돌은 뭐냐? 교사의 차질이에요. 교사가 스피치를 못해. 교사가 스피치를 못하는데 애들 스피치를 내가 어떻게 이밸리에이션 하겠어요? 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사가 그 수준까지 가야 된다고 해서 지금 계속 연수를 보내는 거잖아요. 계속 연수를 보냅니다. 근데 가는 선생님들만 간다는 게 또 문제예요. 이게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인데 영어 교과를 보겠습니다. 영미문학 강좌가 심화 쪽인데 원어민. 영미문학 2 원어민. 심화 영어 회화 1, 2 원어민. 비평적 읽기 쓰기 원어민. 그 다음 퍼블릭 스피킹 프레젠테이션 원어민. 일반적으로 쓰는 영어 회화 원어민. 야, 원어민 선생이 우리말로 강의 잘 안 해요. 아셔야 됩니다. 원어민 선생이 뭐가 답답해서 우리말로 강의를 하겠어요. 원어민 선생은 말 그대로 원어로 하라고 그래서 원어민 선생을 쓰는 겁니다. 그럼 내가 거기서 못 알아들으면 꽝인 거죠. 꽝인 거죠. 내가 테이프에 나오는 리스닝은 진짜 잘하는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하는 이해가 잘 안 되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학습에 대한 태도를 이제 어머님들이 조금 생각을 달리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카이스트에서 영어 면접을 올해부터 도입을 합니다. 영어 면접을 도입을 해요. 실리콘밸리 이렇게 많이 가고 하잖아요. 그 연봉도 엄청 많이 줘요. 13만 7천 우리 돈으로 1억 5천이잖아요. 근데 그게 초봉입니다. 초봉. 근데 문제는 애플이나 구글에서 카이스트 쪽에 추천을 해달라고 그래요. 좋아. 외대부 국제과정도 청와대에서 추천을 해달라고 그래요. 2~3명까지는 그냥 넣어줄게. 추천해. 뭐 이런 식이거든요. 추천을 해주려고 보니까 애들이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영어 면접을 봐야 되잖아요. 거기서. 그 다음 그쪽 연구원들하고 의사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보고서를 전부 영어로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프레젠테이션을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스티브 잡스처럼 잘은 못해도 못하는 거예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공급이 왜 안 되냐 막 따져봤더니 애들이 수학과학을 못한다가 아니라 표현이 안 된다. 그래서 카이스트나 이런 쪽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포스텍도 똑같고요. 서울공대도 똑같고요. 지금 얘기하는 게 과학고하고 영재고에 영어 교육을 강화시켜 달라는 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년도 학생들부터 영어 교육이 강화됩니다.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일자리 많이 없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해외 강은 많은데 이놈의 영어나 다른 외국어 때문에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 그래서 어머님들이 실리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실리적으로 이제. 자, 신목고 1학년 수학평가 보면 반영비율이 수행평가 30점인데 15%예요. 나머지는 전부 지필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1학기도 보면 참여도라는 게 뭐냐면 숙제 해왔나 안 했나 수업 시간에 검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숙제 해왔나 안 해왔나 그러면 수행 만점 주겠다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하나고 극단적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수학평가, 수행평가가 50, 그 다음에 얘네들이 프로젝트 과제가 수행평가 세부기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수행에 5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수원 교과내 수학 개념을 선정해서 자신의 호기심, 흥미, 진로 등을 바탕으로 예술작품 한 편을 창작을 하고 작품에 대한 해설을 작성을 해라. 나는 이거 처음에 보고 이거 내가 잘못 본 거 있지 그래서 이거 사회 과목인데 아마 선생님이 이게 잘못 썼을 거야. 이쪽에 편집을 잘못했을 거야. 이건 수학이 아니야. 이게 어떻게 수학이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이게 왜 수학이야? 근데 보니까 수학원 교과 내에 수학 개념을 선정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고나 외대부고의 면접 질문입니다. 수학적인 개념을 사용해서 예술 작품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게 걔네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기네들이 작성을 한다는 얘기가 있죠. 작성. 이게 보고서잖아요. 보고서. 일반고에서 보고서를 만들면 아무튼 저처럼 컨설턴트 와서 이렇게 돈을 주고 그 다음에 다른 쪽에 가서 소논문 쓰고 어거지로 하잖아요. 근데 이쪽은 자기가 성적을 받으려면, 내신을 받으려면 조별로 써야 돼요. 그럼 그게 어디를 가냐면 세부능력 평가상으로 가는 거예요. 일부러 만들 필요가 없다.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좋은 거예요. 1년에 5회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학기 기준인 게 1년을 하면 10회짜리 보고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걔한테 유리한 걸 그냥 써주면 돼요. 얘가 이러이러한 창의성이 있더라. 써주면 돼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고에서는 없잖아요. 없는 걸 찾으려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한테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 세부능력 특기상 수학 선생님이 한번 써보라 그러는데 어떻게 써야 돼? 그 엄마는 또 어디 할 말이 있나? 나한테 쫓아요. 막 쫓아. 아유, 소장님 이거 쓰라는데 어떻게 쓸까요? 낸들 뭐 어쩌라고. 한 개 있어야 쓰지. 내가 도움을 주고 싶어도 보니까 학생들 들어보니까 한 개 없어요. 뭘 잘했냐 봤더니 지필만 잘 본다. 그죠? 성적은 95점 막 이렇게 1등급이야. 완전히 1.0 팍팍 찍는 것 같은데 1.5. 근데 활동이 아무리 봐도 수학 교과, 교과 동아리, 갖다 붙일 게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수능으로 가, 수능으로. 그냥 편하게 수능으로 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진짜. 하나고는 물리도 퀴즈 실험 발표 이렇게. 보고서 제출, 개별 보고서 제출. 화학도 퀴즈 실험 발표예요. 보고서 제출. 항상 따라붙는 게 보고서 제출.
이렇게 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서울대 세특 우수 사례라고 서울대가 발표한 게 있는데 돌림과 탄승력을 연결해서 공부 동력기와 뭐뭐 효과에 대한 수행평가 보고서를 제출해. 수행평가 보고서라니까요. 선생님 뭐 따로 쓰셨나요? 서울대에서 원하는 게 이거거든요. 보고서 논문 쓴다고 지랄하지 말고 그냥 수업 시간에 하세요. 선생님 따로 쓰시려고 노력하지 말고 걔 수행한 거 아니면 활동한 걸 그냥 써주세요라는 거예요. 서울대에서 요구하는 거는. 따로 덧붙일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써주세요. 근데 했어야 쓰지. 문제는 했어야 쓸 수 있는 게 자료가 많은데 없잖아요. 이게 앞으로는 학교의 질을 좌우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학교 알림이 들어가시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들어가면 수행평가 비율이 어떻게 되고 수행평가 세부를 뭘 한다는 게 계획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체크를 해보시면 내가 이 학교 보내기를 참 잘했구나. 이 선생님이 굉장히 의욕이 있는 선생님. 왜냐하면 담당 과목 선생님 이름 명기하게 돼 있어요.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교과서, 관련 서적 독서를 해서 탐구 활동을 토론하는데 둘 중에 하나가 수행 과제예요. 그러면 수행을 내가 하느냐고요. 셀프 수행 못하게 지금 자꾸 막고 있거든요. 셀프 수행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스스로 보고서를 임의로 작성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교육이 개입될 소지가 높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 과제물을 줘야 되잖아요. 학생들한테. 근데 선생님이 너무 바빠. 4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을 내가 컨트롤 할 수가 없어. 걔네들 수행평가 다 나오면 내가 보고서를 어떻게 다 봐? 난 안 해. 왜? 나는 임용고시를 통과한 준국가 공무원이니까. 그겁니다. 하나고 선생님도 준국가 공무원 맞아요. 그래도 해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신목고나 뭐 다른 쪽에 뭐 신목고는 공립이 대표적인 케이스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신목고 선생님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선생님이 99%고요. 1%가 조금 그러실 거예요. 양정도 그럴 거고. 그런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왜 굳이 해야 되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굳이. 안 그래도 난 안 잘려. 내가 수행평가 비율 지금 10% 하는 거 유지를 시킨다고 그래서 학교에서 불이익을 안 줘. 교장선생님 조금 싫은 말 하겠지만 나 열받으면 1학년으로 내려가면 돼. 그 다음에 더 열받게 하면 나는 중학교 갈 거야. 같은 재단에 중학교가 있으면 아니면 전출 지원서 쓰면 돼요. 아 나는 고등학교 교원 힘들어. 나 중학교 갈 거야. 교육청에 요구하는 거예요. 뭐 중학교 가면 어때요? 전혀 상관없잖아요. 준국가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에 취하지 않으면 지위 상실을 못하게 돼 있어요. 금고 이상의 형이라니까요. 내가 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일이 뭐 있겠어요, 솔직히. 선생님이. 그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내 친구 하나는 사립고등학교 선생인데 얘는 혼자 바빠. 방학 때 7시 출근해요. 왜냐면 연구부장이니까. 7시 출근, 퇴근하는 게 10시야. 아주 죽으려고 그래요, 죽으려고. 왜 딴 선생님들은 팽팽 노는데 내가 혼자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연수는 혼자 다 다니고. 제가 보니까 일부 학교는 딱 그런 것 같아요. 일부 선생님만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안 해.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제 한 분이 열받아서 학교를 그만두고 사교육업체로 옮겼대요. 혼자 너무 애들 가르치고 수행평가 비율 높이고 막 열심히 했는데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딱 한마디 애들이 서울대 학종으로 들어가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면 끝인 거야. 그렇다고 해서 리워드가 있냐는 얘기죠. 학교 측에서 예를 들면 내가 월급을 100만 원 받으면 그래 잘했다. 보상을 1, 20만 원 해주든지 아니면 교장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다음번에 진급시켜 줄 거야. 이게 없다는 거죠. 그 선생님이 그 유명한 M 학원으로 튀었어요. 고등학교 쪽에 전문. 거기서 연봉을 10억 가까이 받았어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걔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제 친구가. 그 선생님 바로 내 옆자리에 앉았는데 요즘 가끔 가다 전화하면 술은 잘 먹는데 진짜 부럽다. 보상이 있구나. 사교육업체는. 근데 그쪽은 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서울대 요구 고교 소개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일반고에서는 뭐 소개 자료 쓸 게 뭐가 있겠나 싶어요. 솔직히 말해. 없는데 뭘 쓸 게 있겠어요. 이게 고교 프로파일 공통 양식인데 이걸 보고 판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학생부 쪽은. 쓸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제일 큰 문제는 이거예요. 투자 금액. 돈이 있으면 이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도 사오고 교사도 사오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뭐 돈만 있으면 다 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가 그걸 제일 잘 알아요. 하버드는 기금이 조 가까이 되잖아요. 걔네들이 항상 기부금으로 들어온 애들을 받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하버드 들어간 애들 연간 학비하고 다 기숙사비 학번 8천만 원 정도 들거든요. 8천만 원 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일부 머리 좋고 열심히 하는 애들이 하버드에 그 8천만 원을 전액 보조를 받고 가요. 그게 FA라고 그래서 FA 뭐 지금 차우천이가 FA로 됐다 이런 게 아니고요. 프리 에이드, 파이낸셜 에이드. 재정적인 보조를 받는데 기숙사비가 다 들어갑니다. 제 친구 딸내미는 싱가포르의 모 대학을 들어갔는데 조건이 뭐냐. 4년 기숙사비 공짜, 당연히 등록금 학비 다 공짜, 플러스 졸업과 동시에 싱가포르 공무원 채용해요. 근데 걔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돼? 의무 복무 기간이는데 돈을 공짜로 받는 대신에. 근데 싱가포르에서는 중상류층 이상만 공무원이 돼요. 공무원이 굉장히 프라이드가 높습니다. 근데 걔는 그게 너무 안 좋은, 나는 미국이나 이쪽으로 회사를 가야 되는데 이거 묶여가지고 못 가네.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시 같은 애가 하버드를 나왔잖아요. 우리가 보기 띨띨한데. 걔한테 돈을 받아. 아빠한테 돈을 받는 거예요. 조지 부시한테. 그러고 나서 우리같이 똘똘한 애들한테 연간 8천만 원 학자금을 팍 지원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기본 입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돈이 많아야죠. 그래서 저소득층 이런 쪽에 머리 좋고 막 공부하고 싶은 애들 다 지원을 해줘야 돼요. 돈 안 쓸 수 있게. 자, 이거는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오늘에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빨리 진행을 했어요.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한일고는 이렇게 보면 좀 차분합니다. 한일고는 제가 말씀드리고 했냐면 이게 정기고등학교 떨어지고, 그 다음 후기고등학교 일반고를 가기 이전에 하나가 더 있어요. 한일고등학교 남녀공학인 공주사대부고. 근데 일정이 끝나야 돼요. 지금 일정 보니까 민사고하고 몇 개 학교만 지원이 가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합격자 발표가 불합격이 나와야 이 학교를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정을 살펴보시면 돼요. 한일고 기사는 차분한 게 남자 고등학교인데요. 이거 수도원 건물 같잖아요. 벽돌이 팍 돼 있는 게 들어가면 종이 수도성 같이 이렇게 공부만 하게 돼요. 그래서 애들이 거의 반나체로 지낸다. 왜냐면 남자들끼리 있으니까 여자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8인 1실. 그러니까 뭐 거의 가축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의대를 많이 가고 그 다음 경찰대 많이 가고 사관학교 많이 가고 애들이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이런 생활을 하다가 육사를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천국이에요, 천국. 이런 내가 가축 같은 생활을 하다가 육사를 가, 거기는 천국이죠. 그 다음에 한의고 애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모니터에 이렇게 딱 적혀서 10분도 공부하면, 그러니까 애들이 아직 잘 모르는 거죠. 이게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서 몇 년 지나면 다시 다 알아서 자동으로 원상 복귀하더라. 어제 갔더니 와이프가 갑자기 저녁을 안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왜 갑자기 저녁을 식사를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살을 좀 빼야 되겠어요. 그제서야 이제 모든 게임 다 끝나는데 그제서야 뭐 살을 뭐 빼기는 뭘 그냥 열심히 드세요. 내가 열심히 드세요. 그런 헛된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나도 이미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모든 게 다 끝났구나. 내가 뭐 살 빼라고 그래봤자 뭐 하겠어. 뭐. 그런 생각을 해요. 얘네들은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공부를 해요. 애들이. 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한일고 선생님들은 수학여행을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애들하고 같이. 애들하고 같이 가면 수학여행지에 모든 학교들이 다 오잖아요. 버스가. 그럼 여자고등학교 버스가 오잖아. 그럼 애들이 그 근처에 가서 휴대폰 들고 사진 찍고 그다음에 전화번호 난리가 나는. 그러니까 쪽팔려서 선생님들이 나 한일고등학교 선생님 아니에요. 그래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게 지금 그죠. 지금 보시면 공주사대가 공주한일과 똑같이 접수가 29일, 30일 마감이에요. 마감. 그럼 이전에 1차 발표가 나야 돼요. 29, 30. 외대부고 5시에 나면 공주사대부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다음날 바로 접수하니까. 하나고는 못해요. 왜? 12월 7일 돼야 되니까. 민사고는 가능하죠. 그 다음 상상고도 10월 30일 발표 나니까 가능합니다. 하늘고 못해요. 30일 접수 마감인데 얘는 발표가 12월 1일 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청운고 11월 14일, 포철고도 아슬아슬하게 하루 차이로
강철고도 아슬아슬하게 하루 차이로. 북일고등학교 가능. 그 다음에 경기권 외고는 가능. 서울은 안 돼. 그러니까 조 일정을 잘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포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요거 노란색은 B가 가능한 학교들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외대부고가 이제 지금 3학년이 아니라 2학년, 1학년 자제분을 두신 어머님들 오셨을 텐데 2019년부터 3개 과정을 통합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국제, 자연, 인문 이렇게 뽑았잖아요. 이걸 민사고처럼 통합으로 선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내년 돼봐야 알겠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통합 선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는 따로따로 애들이, 그죠? 자기 선택하는 과목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유리해요? 자연계열. 지금은 자연계열 정원이 따로 있으니까 걔네들끼리만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같이 섞어. 그러면 자연계열 애들이 요즘 영어도 잘해. 수학도 잘해. 책도 많이 읽어. 인문계열 애들이 불리해질 겁니다. 틀림없이. 자, 요게 면접 비중이 높은 학교들이에요. 지금 이제 면접 신경 쓰실 텐데,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민사고는 지금 학생부를 다 잊어버려도 돼요. 지금 내가 학생부에 뭐가 B가 있고 다 잊어버리고 면접만 잘 보면 무조건 민사고는 합격합니다. 1, 2단계 통과가 됐다면 무조건 합격을 해요. 외대부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상산도 그렇고 청원도 그렇고 다 잊어버리잖아요. 아, 내가 뭐 생활기록부에 내신이 좀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게 선생님이 자세히 기재를 안 하셨는데 다 잊어버리고요. 면접 대비만 확실하게 하면 저 학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제고는 이제 영어, 국어, 사회 순으로 가니까 내년에 이제 중3 되시는 어머님들은 이거 영어, 국어, 사회 절대평가니까요. 무조건 성적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올해 외고 들어간 애들은 지원을 다 해야 돼요. 인문계열 애들은. 왜냐하면 1단계 거의 무시험으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뭐 자사고 폐지, 외제권 폐지 그러니까 지금 서로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럴 때 가야 된다. 이럴 때 가야 돼. 내년 돼서도 인기 올라가면 또 못 가서 난리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럴 때 가야 돼. 이화여고는 거의 다 합격할 것 같아요. 1단계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경쟁률이 1.5를 안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3등급이야 실망하지 말고 여학생들이 이화. 명덕은 2까지 갈 것 같아요. 2등급, 2등급까지. 이런 식으로. AA 2까지 다 내려올 것 같아요. 희망교구에 2나 2, 3도 갈 수 있을 거다. 경쟁률이 낮아지면. 그러니까 절대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은. 영어 열심히 공부하시고 자기소개서 잘 쓰시면 되겠어요. 지금 이거거든요. 자소서하고 모의 면접. 이걸 잘하면 당락이 결정이 된다. 아직 2달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어머님들이 같이 면접 준비를 시켜주시든 아니면 학원에 있는 걸 면접 대비반을 이용하든 어쨌든 간에 지금이 아직은 포기할 단계가 아닙니다. 절대 포기할 단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면접 문항이 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사회과학 계열에 드디어 영어 지문이 나왔어요. 작년에는. 다중 미니 면접에 의대 쪽으로 하는데 이런 결과, 이런 쪽이, 이런 문항이 앞으로는 점점 의대 쪽에서 심층 면접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민사고는 국어는 이런 식으로 보고 외대부고 면접이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공통 문항인데 인간의 수명이 1000살로 늘어나고 저 해결 방안이 뭘까? 그러니까 하늘고는 시, 과학고치, 사회복지, 부동호 지문 중 2개를 선택해서 토론 주제를 만들어 보고 만드는 이유를 설명을 해보시오. 이렇게 했더니 우리 애가 왜 떨어졌어요? 항의 전화가 한 통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나오면서 전부 나는 떨어졌구나 생각. 근데 합격 통지가 딱 나니까 애들이 와 갑자기 그때 되면 학교에 대해서 막 감사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죠. 3년 동안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정부권 자사고가 이걸 다 사용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울대 일반지정 면접인데요. 한성가고도 그렇고. 그래서 상상고는 자사고 수학 면접 유형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접스럽게 조금 만들어내죠. 하나고 원을 가지고 사회과학적 개념 중 생각나는 바를 이야기를 해보세요. 과학에는 요소가 있는데 X축, Y축 정의하고 ABCD 특징을 말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이제 드디어 과학적 사고력과 인문사회적인 창의력을 결합하려고 해요. 대학에서. 그러니까 그쪽에 근접하게 나오는 학교가 우수한 학교들. 그럼 하나, 외대, 상산. 이런 쪽이죠. 이런 쪽입니다. 자, 서울시립대 학종 면접이 경영학부 이건데 성명차를 바꾸는 게 좋을까 말까 하는 건데 이것보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학종 면접이 하나고 면접보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자 하는 게 상상고 면접 가장 기억에 남는 뭐 이런 식으로 한 로렌츠 옥슨과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를 연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이런 걸 질문을 하는데요. 경희대 자연계열 AI와 인간과 누구의 의사결정을 따라야 할까? 본인의 의견을 말해보세요. 보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과정을 뚫고 왔는데 중경외시를 안 가려고 그러는 당연히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들 수준에 맞는 건 서울대, 연대, 고대 면접 문항을 맞는데 중경외시를 딱 하니까 수준차가 팍 나는 걸 느껴요. 우리 벌써 그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올 때 끝난 건데 애들이 안 가려요. 눈만 높아져요. 눈이 계속 높아져요. 2018년도 카이스트 영어 면접 샘플 예시문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내겠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하이프루프에서 정기장, 자기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영어로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를 해보든 우리말로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포항제철고 면접이 제일 평이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공통문항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라고? 옛날에 이런 식으로 물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없어진다. 포철고도 이런 걸 이제 안 내겠다. 변별력 있는 면접을 내겠다. 김천고가 1번 문제가 나왔을 때 애들이 다 웃었다 그래요. 이렇게 쉽게 나오더니 2번 물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설명하고 사회현상과 관련지에 답하라 그랬더니 애들이 전부 추골생활에서 나와서 다 떨어졌구나. 다 떨어졌구나.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에서 참 좋아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문제를 내니까 항의 전화가 없더라. 우리 애가 왜 떨어졌어요? 항의 전화가 없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북일고 고모가 나는 버스에 타는데 본인이 증거를 가지고 지금 북일고 입학관리 벼르고 있어요. 우리 이제 자신은 이런 문제 안 낼 거야. 왜? 항의 전화가 너무 많이 들어. 우리 왜 떨어졌어? 왜 떨어졌어? 자꾸 못 넣거든. 이제 이런 문제 안 낼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전공 지식, 제2신문이 영어로 나올 수도 있다. 분석을 해야 되고 독창적인 창의. 독창 창의는 책을 많이 읽는 데서 나옵니다. 그 다음 자기가 스스로 거기에 탐색을 해봐야 돼요. 네. 지금까지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달에는 이제 그 예비 중1을 중심으로 해서 중1, 중2 학생들한테 맞는 교과목별 학습과 그다음 CNC 학원을 관리하는 비교과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